민주통합당 제21차 비대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13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오늘 장관 임명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북핵 위기와 민생경제 등 대내외적 위기 상황 극복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에 임명된 분들께도 당부도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비상시국 상황입니다. 지각 출범으로 인해서 2주가 넘도록 국정 공백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새 정부가 안정된 상황에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의 비상 상황을 빌미로 명백한 고위공직자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06년 2월 9일 당시 야당 대표로서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칙과 소신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최고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어떠한 핑계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위험과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당국에게 충고합니다. 하루빨리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력이 아닌 대화로 한반도를 위기에서 평화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7일 북핵 관련 3자 회동에서 대통령께 참여정부 북핵 3원칙에 대해서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북핵 불용. 둘째,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셋째, 대화로 풀 때 한국이 이니시아티브를 갖는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이 박근혜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대화 제의에 언제든지 응할 방침입니다. 또한 남북대화, 북미 직접 대화와 육자회담 등 여러 채널의 대화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지금 국민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공백 기간에 의해서 피해보는 것보다 무자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그 피해가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장관 공백이 아닙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공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방부 장관, 그래서 무기장사꾼이 넘볼 자리가 아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천안함이 폭침당한 것을 보면서도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연평도가 폭격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일본으로 온천관광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골프장을 맡길 수 있어도 국방부 장관의 자리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전국 16건 투기 의혹, 위장전입 17건, 그럼에도 부동산 투기 2건밖에 성공 못했다. 이런 윤리의식의 말이 또 말 바꾸기와 쾌변으로 일관한 김병관 후보자는 국군의 대표가 아니라 국군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김병관 후보자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물러서 나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무기장사꾼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임명 강행 시도를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군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기장사의 영혼을 팔지 않고
장병들 희생될 때 골프장 대신 장병들과 함께 피눈물 흘렸던 진짜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명 강행은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를 부추기는 일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국군의 명예와 사기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안보를 위해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 김병관 구하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표적인 보수 언론의 한 신문이 이런 내용의 기사를 썼습니다. 심센 쪽이 양보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김혁규 경남도지사를 국무총리에 임명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빗대놓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임명을 못했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에 발언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 청와대를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또 원내대표인 저를 초청했을 때 저에게 전화 받은 시간은 정확하게 11시 2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11시부터 윤창중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발표를 해놓고 오라고 통보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청와대로 모실 때 하루 전에 초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윤창중 대변인이 발표하면서 통보한 것은 권위주의의 뭡니까? 이것은 권위주의의 고집입니까?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표류,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가 이루고 있는 지금에 와서 더 이상 우리는 이 법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제 결실을 거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여야가 가릴 것 없이 정치가 공멸한다고 하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마지막까지 매듭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가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1% 말 그대로 한 걸음만 내딛으면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민주당은 ICT 진흥과 공정방송 둘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양보하고 결단하면서 합의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1%의 매듭을 풉시다.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 앞에 공동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도 원격 조정만 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기 바랍니다. 출범 초기에 야당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감을 버리십시오. 민주당은 합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고작견은 99%에 이어졌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로 1%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위원회 듣겠습니다. 북한이 전쟁 위기를 극도로 끌어올리고 있는 한민족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국가안보 태세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군 양성과 국방부 관료들이 골프장에서 같은 벙커시만 벙커샷을 즐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김병관 같은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장군들이 기강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국방부 관료들이나 장군들이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인 줄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휘관이 누구 한다는 걸 김병관 같은 사람이 온다고 그러면은 뭐 괜찮다. 이런 판단하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방장관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군기강 회의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관 같은 사람이 국방장관 되면은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장관 빨리 끌어들이고
새로운 군 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장관을 내세우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 안보가 정말 뒤틀어질 거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 질의원 받겠습니다. 대통령이 만기 신랑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그만큼 정치적 공간이 사라진다.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 민주당의 말이기 전에 MB노믹스를 설계한 박승준 전 대통령 국정기획 수석비서관의 이야기입니다. 국가정책의 결정 권한은 오래전부터 국회로 넘어갔다. 과거처럼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말 또한 민주당의 말이 아닙니다. 김어제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의 말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무조건 여야 관계를 원활하게 끌고 가야 한다. 이것 또한 민주당의 말이 아니라 박형준 전 정무수석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철저히 실패했던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교훈으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 또한 5년 뒤 실패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무자격자입니다. 부적격자입니다. 무능력자입니다. 버스를 차라리 세워두고 말지 무자격자, 무능력자에게 운전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버스를 세워두면 잠시 불편할 뿐이지만 무자격자가 운전하면 대형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것도 국가 안보를 놓고서 실험할 수는 더더욱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김관진 장관이라는 훌륭한 운전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오기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 질의원에 받겠습니다.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남북 간의 대단한 안보 위기 상황이고 대치 상황입니다. 어제 중견 언론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남북 대치 상황, 남북 안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가장 평온한 곳이 광화문 내거리다 그런 말씀한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가장 평온한 곳은 바로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군 전용 골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군 장성들이 골프장에 가서 편안하게 골프나 칠 때입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대단한 안보 위기 상황이고 한치 오차도 없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 이렇게 군 장성들이 최전선에 있어야 할 군 장성들이 골프나 치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바로 이러한 군 장성들의 안보 불감증, 기강 회의를 바로 잡아야 할 사람이 바로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김병관 후보자는 지금 군 내부에서도 가장 비토하는 그러한 장관입니다. 퇴직하고 군사 무기거래 업체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또 고위 장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편에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군 장성 그리고 군 내부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과연 김병관 같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이러한 군의 기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며 군 내부가 장관의 뜻을 따라서 일치단계 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결코 있을 수 없는,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하자가 있고 군 내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병관 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김병관 후보를 임명 강행한다면은 우리 야당으로서는 결코 좌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참여정부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사법 처리에 항의해서 100일 이상의 장외투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극한 투쟁을 했습니다. 만약 김병관 후보를 장관으로 임명 강행한다면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결코 좌시할 수 없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경고드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생각해야 됩니다. 야당의 합리적인 지적은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위기 상황을 빙자해서 김병관, 현호석 등 부적격 사유가 명백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 조직부 협상도 전향적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야당을 100% 굴복시키려 하지 마시고 어머니와 같은 포용력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국정운영은 즉흥적이고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국정 불안과 실패로 이어지는 지름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국민 담화와 그리고 장관 임명 지연 또 국민의 골모 사태가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국정운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런 식의 국정운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에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북한이 공언한 이 정전협정 백지화 시점입니다. 정전협정이 백지화 된다면 한반도 상황을 통계온 관리체계가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남북한 군사충돌 가능성과 긴장감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과거와 지금 높아졌습니다. 작은 불씨기 하나 가지고도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됐습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위협 행위를 중단해야 됩니다.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냉정한 상황 관리입니다.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 남북 긴장 국면에서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사소한 무력 충돌도 일어나지 않도록 냉정한 상황 관리와 전략적 대응에 주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외교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상황을 핑계 삼아서 자격 없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 국방장관 가운데 최악의 후보자입니다. 17번의 위장 견입 기네스 국감입니다. 딱 2번만 투기에 성공했다고 하는 이 황당한 답변을 국민 앞에 버젓이 내놓았습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기강을 포기해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가 국방장관을 취임하면 그의 지휘를 받아야 될 60만 사병이 그를 믿고 그의 명예에 따라 조국을 목숨을 바치려 하겠습니까? 군의 귀신은 실추되고 안보 외교 리더십은 실종되어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를 임명한다는 것은 이 정부조직법 협상 국면을 파괴했다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독재 독선 정권을 하겠다고 하는 선언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지명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백예정 비상대책위원회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은 여러모로 지금 난색에 빠진 전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각 임명장 오늘 수여한다고 합니다. 12명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오늘 수여하는데 문제는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듯이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게도 내일 임명장을 수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고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습니다. 국민들께서 모두 보고 계십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병관 후보자의 답변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부동산 투기했다가 성공한 것은 딱 2건이라는 대답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실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김병관 후보자를 감싸지 못하고 질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발 위협 등 안보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김 후보자 임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 김병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사라질 수 있다고 믿고 계신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금 행동은 비상시국을 핑계삼아 국회에 선전포고를 하는 것 외에 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아집을 버리시고 즉각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중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오중기 비상대 책임을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토요일 100여 년 만에 찾아온 20도가 넘는 3월 고온 현상과 함께 초속 20m가 넘는 강풍 속에서 포항을 그리고 울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여 수백 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한 명이 사망하고 또 수십 명이 부상당하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의 심각한 피해 원인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방과 안전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 더하여 대형 산불은 40분의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초기 대응에 대한 매뉴얼을 대폭 손질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재난안전관리제도의 개편안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속도를 높여주시고 또 이번 산불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 배려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유엔의 추가 제재 결의가 채택되었고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공언하며 남북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남북이 격렬한 상호 비방과 과격한 성명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고 튼튼한 안보와 함께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를 위한 대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비롯한 다양한 외교적인 출구 전략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원내 수석부대표의 발언이겠습니다. 한 언론이 지속적으로 오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여야 대표, 원내대표 생각 따로따로 정부 개편 협상 꼬여 이런 제목 하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불과 이틀 전에 조속한 정부 개편안 처리 원칙에 공감했지만 협상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날에는 SO를 넘기는 대신에 공정방송을 지키는 SO를 미래부로 보내면서 공정방송법을 하자는데 마치 합의하신 것이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중대 결단까지를 말씀하시면서 드린 말씀은 그리고 황우여 대표와 만나서 하신 말씀은 저도 전화로 확인을 했었는데 무엇보다 심각한 건 국회가 협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회 협상을 온전히 대통령의 의지대로만 하려는 것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국회가 정부 협상의 해법을 국회가 정부 조직의 해법을 내지 못하는 것을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그런 정치인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ICT 진흥과 공정방송이 윈윈하는 길을 국회에서 빨리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것을 마치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이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의 생각이 따로따로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오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보를 오보인 줄 알면서 어제 제가 굳이 전화까지 해서 그 기자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까지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저희로서도 참 기사 의도에 대해서 달리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유력 언론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보인지 알면서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